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달 세 번째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회차로는 이제 27회차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남녀 성비 불균형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6번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26번 제작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인구 문제 하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저출산 고령화, 아주 극단적인 저출산과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잘 알고 계시고,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구 감소, 특히 이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모든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한폭탄, 내지는 이제 시한폭탄이고 이미 이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폭탄으로 이제 인식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이제 그 대책의 하나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서 노동력 부족을 좀 보완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죠. 새누리당도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인구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간단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한번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면 인구 문제는 최소 30년, 50년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단순하게 저출산 고령화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아마 이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는 한 2, 3년 전인가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제 단신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성비 불균형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플러스 남녀 성비의 불균형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인구 문제에 아주 심각한 이제 3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대체 남녀 성비가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전체 인구는 이제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남녀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196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제 인구 추계치를 나타내는데요. 인구 총조사는 5년 단위로 하죠. 5년 단위로 하고 그 사이는 그냥 끼워 넣어서 맞추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인구 추계 자료죠. 이 이제 추계 자료를 보면 일단 전체 총 인구 중에서 남자 인구하고 여자 인구, 이제 파란색은 남자 인구, 빨간색은 여자 인구죠. 보시면은 1960년부터 2015년까지 남자 인구하고 여자 인구 수 비율이 거의 똑같죠.
남자 수하고 여자 수가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남녀 성비가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이제 2014년, 15년 기준으로 하면은 남자 수가 2,530만 명, 여자 수가 2,530만 명, 이렇게 거의 똑같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작년에 이제 언론에서 한번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왜냐면은 전체 여자 인구수가 남자 인구수를 이제 추월했다,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 보도가 나온 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걸로 보면은 남녀 그 인구 비율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녀 성비를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면 남자 100명당 여자가 몇 명 있느냐를 따져본 거죠. 1960년에는 남자 100명당 여자가 거의 99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죠. 그 다음에 1970년에는 뭐 조금 떨어졌다라고 그래도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98명 정도. 그 외에는 계속 98명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부터는 다시 여자가 늘어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5년에는 남자 100명당 여자가 100명을 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얼추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남녀 성비로 봐도 거의 비슷비슷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남녀 성비를 보면은 이제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 100명, 즉 10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는 98, 위로는 102 이 사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막 2% 정도죠. 그 정도는 이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균형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녀 성비 비율이 균형 상태라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 남자 수하고 여자 수가 거의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을 조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 남자 수하고 여자 수가 비슷비슷한데 경제활동 참가는,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는 어떠냐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남자의 경우에는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73% 정도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2000년부터 이제 2014년까지의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낸 건데요. 그 15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100명, 근데 15세 이상 인구 남자 수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그 중에 한 73명 정도는 경제활동에 참가를 하고 있다. 내가 취업해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좀 돈을 벌고 싶다. 또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50명밖에 지금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 비해서 20명 이상 지금 놀고 있다 이겁니다. 일을 안 하고.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다 20, 30대의 경우에는 대학을 다 나왔잖아요. 거의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남자는 73%가 일을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할 의사가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여자는 그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경제활동을 원하거나 경제활동을 실제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보면은 저출산으로 애를 안 낳고 고령화해서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돼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일 안 하는 여자를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지금 현재 더 남자에 비해서 20명 이상 여자가 일을 안 하고 더 안 하고 있는데, 집에서 뭐 전업주부든지 뭐든지 하고 있는데 20명을 일할 수 있게 끌어들이면은
인구가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해서 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을 좀 촉진시키자, 활성화시키자 해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씨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렇게 엉터리 정책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죠. 그것들이 왜 엉터리인가 하는 건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 보시면은. 어쨌든 이 수치로만, 통계 수치로만 보면은 일단 남자, 여자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한 20% 이상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취업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숫자를 보면, 취업률을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70%가량이, 71%가량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이제 49% 정도. 그러니까 앞에서 남자는 73.5%가량은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일자리가 있거나 좋은 그 일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고, 이제 그 중에 70.8%는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벌고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경우에도 한 50.6%는 내가 일할 기회가 있다라면 일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48.6%가 지금 실제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실제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 또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한국의 실업률은 굉장히 낮죠, 지금. 근데 그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는 것은 이미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또 경제 단신이라든지 경제 시평에서도 그런 실업 통계, 고용 통계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성의 그 경제 활동이나 취업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인구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한 인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남자하고 여자의 성비가, 남자하고 여자 수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실상이 보여요. 문제의 실상이 보입니다. 어떻게 파고 들어가냐면 이제 연령대별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성비, 남자 수하고 여자 수를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6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0세부터 9세까지, 그다음에 10대, 2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남자, 여자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먼저 60대 이상, 이른바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든, 은퇴한 60대 이상의 남녀 성비를 보면 남자 100명당 여자가 몇 명이 있느냐 하는 이제 성비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어떠냐면은 1960년에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140명이나 있어요. 벌써 1960년에. 그 다음에 1970년에 약간 135명으로 떨어졌다가 1980년에는 150명 선으로 툭 뛰어서 남자 100명, 여자가 150명 있어요. 1990년에는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155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성비가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최근에는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지금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은,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적고. 왜 그렇습니까? 그 결정적인 원인은 일제시대 때라든지 한국전쟁에서, 일제시대 때는 강제징용 당해서 나가서 죽었잖아요, 남자들이.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는 남자들이 총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어쨌든 다 죽었잖아요. 왕창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한 300~4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 현재 이렇게 60세가 되신 분은 언제 태어난 분입니까? 60세가 되신 분은 1955년에 태어나신 분인가요? 60세면은 55년에 태어났나요? 예, 1955년에 태어났죠. 근데 1955년은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니까 65세는 1950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남녀 성비가 이렇게 60대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죠. 60대에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인구를 합쳐서 놓고 봤을 때는 남자 수하고 여자 수가 비슷했죠. 똑같았죠, 앞에. 근데 그 중에서 전체 인구는 비슷했는데 그 중에 60대 이상을 뚝 띄워놓고 보니까는 남자 100명에 여자가 140명이더라 이겁니다.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아요. 고령 세대에 있어서는 그 할머니들이 많다 이겁니다.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적고. 그러면 전체로는 남자하고 여자 수가 똑같은데 60대 이상에서 여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버리면 전체가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50대 이하의 경우에 남자하고 여자 수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죠. 거꾸로 50대 이하는 어떻습니까? 남자보다 여자 수가 훨씬 적어야 되죠. 그래야 60대 이상하고 이렇게 딱 합쳐져서 전체가 남자하고 여자 수가 같아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50대 이하의 남녀 성비를 보면,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50대입니다. 50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았다가 지금 50대는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 100명이에요. 50대 때는.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140명인데, 50대는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 100명이에요. 50대는 지금 숫자가 맞아요. 근데 이제 40대로 오면은, 이게 지금 이제 보라색이 40대인데, 40대로 오면은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한 5,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여자가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 다음에 30대로 오면은 더 이제 떨어져가지고,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한 5명 정도.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대로 오면, 20대가 제일로 낮아가지고 지금은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88명밖에 안 됩니다. 20대가. 10대의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남자 100명에 대해서, 10대의 경우에는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한 얼마나 돼요? 한 3명 정도? 92, 3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보면은 60대 이상에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50대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 20대가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여자가 이렇게 부족하고 여자가 모자라고 남자가 많아요. 10대도 지금 이제 남자가 많고 30대도 남자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가 지금 여자가 모자라죠. 그러면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이나 50대까지를 이렇게 50대도 사실 이제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는 20대, 30대, 40대 이 세 연령대라고 이렇게 보면 이 세 연령대의 여자 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면 여자 수가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걸 이 여성들로 이렇게 얼마나 메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확 줄어들겠죠. 앞에서 그냥 전부 합쳤을 때 남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73%고 여자는 5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20대, 30대, 40대로 좁혀놓고 보면 이미 20, 30, 40대 여성은 상당수가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20, 30대를 이렇게 여성들 가운데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하라고 끌어당길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실제 모습입니다.
좀 이게 이제 얼핏 이렇게 도표상으로는 구별이 좀 이렇게 구분하기 좀 힘드실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 작년 기준으로 딱 잘라서 봤을 때 연령대별로 10대 미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0세부터 이제 19세까지죠.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으로 보면 남자 100명당 여성 수를 보면 60대 이상이 138명이죠. 압도적입니다. 50대는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 100명으로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40대는 98명으로 여자가 2명 모자라고, 30대는 95명으로 5명 모자라고, 20대는 88명으로 12명이나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10대 이하는 93명으로 7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40대 이하로 합쳐놓고 보면은 2명, 5명, 7명, 그 다음에 19명, 그 다음에 26명. 네. 40대 이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6명이 모자라죠. 40대 전체 0세부터 49세까지를 놓고 봤을 때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모자란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숫자로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 98명에서 102명 정도가 균형이고, 그걸 벗어나면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40대까지도 얼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균형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30대부터는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제활동 참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지금 20대, 30대의 여성들의 상당수가 이미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죠.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은 경제 활동 참가율은 평균이 아까 50 정도였죠. 그보다 훨씬 더 높아서 제가 그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60이나 거의 남자하고 비슷한 수준에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의 어떤 그런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도표는 이제 남녀 성비인데 4세 이하를 나타납니다. 0세부터 1세, 2세, 3세, 4세에 다 4세 이하의 이제 남녀 성비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60년대부터 이렇게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93명 정도를 넘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이제 94명으로 2010년에 이 94명으로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60년대부터 남녀 성비가 신생아들의 경우에 남녀 성비가 깨졌는데 이때는 왜 깨졌겠습니까? 이때 남녀 성비가 깨진 이유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그랬죠. 이때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그랬다가 그 다음에 1970년 초반에 잠깐 꺼졌던 것이 있는데 이건 산화 제한의 영향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화 제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훅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를 덜 낳으려면 남자애를 더 낳자. 차라리 여자애는 낳지 말고 남자애를 낳자.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에 80년 후반부터 1990년에 들어와서 확 깨져버려요. 88. 1990년 초반에 태어난 이 세대들이 지금 20대죠. 지금 현재로 보면 20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대 남녀 성비가 이렇게 지금 제일로 낮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확 지금 남녀 성비가 또 깨졌어요. 여자아이를 확 안 낳아버렸어요. 남자애들만 조금 낳고.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다들 아시죠? 낙태 수술이 아주 그냥 횡행한 때죠.
초음파 검사, 이때 초음파기가 이제 막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해가지고, 초음파 검사에서 성별을, 이렇게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가지고 여자아이는 낙태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시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지금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는 93명밖에 안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이런 것만 봐도, 이른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남녀 성별해가지고 이렇게 여아를 낙태시켜버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유교적인 것들과 남아 선호 사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어떤 것들이 또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의료계의 부도덕성이죠. 장사 속에서 초음파를 도입해가지고 장사 속에서 낙태 수술하면은 병원에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했죠, 사실.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태아의 어떤 기형이라든지 어떤 유전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별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엉터리 사기도 많았어요. 저도 한번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아주 대형 병원에서 그냥, 이름 말하면 다 아실 수 있는 대형 병원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임산부가 병원에 가면은 딱 성별하면, 얘가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소개를 해줘요. 큰 병원 가서 이제 입원하고 뭐하고 입원비 내고 뭐 검사비 내고, 그때는 또 의료보험, 이렇게 건강보험이 이렇게 지금처럼 거의 뭐 이렇게 지금 한 70% 정도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그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죠. 병원들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됐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막 병원들이 생겨나고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부도덕한 의료 상행위가 횡행을 했었죠. 저도 그래서 몇백만 원 뺏겼어요. 사기당했어요. 큰 병원에 가가지고. 가니까는, 그 집사람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얘 머리가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큰 병원을 소개서를 써줄 테니까 가서, 우리는 검사 장비가 없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소개서를 써줄 테니까 가보라 이거예요. 가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1등실에 가는 거예요. 그 1인실인가 2인실에 한 달 하루 뭡니까? 입원 인료가 20만 원 나오는 거. 그때도 20만 원이었어요. 가서 일주일인데 검사를 뭘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몇백만 원 이제 진료비가 나왔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막상 이제 애를 낳을 때쯤 되니까는, 이제 검사를 마지막에 해봤더니 정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완전히 사기죠. 예.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막 횡행했어요. 그래서 소개해주고, 환자 소개해주고, 소개로 뒷돈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그래프 안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죠. 이 그래프 안에도. 예. 어쨌든 이제 4세 이하 모습이 이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40대는 결혼 연령, 특히 20대, 30대는 이제 결혼 연령대잖아요. 결혼 연령대 성비를 보면은, 근데 20대, 30대는 빨간 선인데, 1960년에는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100한 2, 3명으로 많았어요. 이때는 이제 이때는 어땠냐면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낳았어요. 예.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낳았던 거겠죠. 뭐,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조금, 남자보다 여자 수가 조금 이렇게 많았던 거고, 그 후로는 점점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다음 평행을 이루다가 2000년 외환위기부터 다시 떨어지다가 2010년부터 훅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20대, 30대의 경우에는 남자 100명에 대해서 여자가 한 92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한 7, 8명은 결혼을 자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상대가 없다는 20대, 30대 통틀어서 남자들의 경우. 그래 만약에 이렇게 남녀 지금 결혼 연령 정년기에 남녀 성비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결혼이 늦어지겠죠. 예전에는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남자가 한 20대, 25세, 28살이면 결혼을 해야 됐어요. 이 28살 넘어가면 만혼이었어요. 30살 넘어가면 포기였어요. 여자는 20살에서 23살, 늦으면 25살까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할 여자가 이렇게 모자라면은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모자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그 대상을 넓혀가겠죠. 25살까지 했던 것을 27살까지 넓혀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어요. 보통 이게 그 1살이나 5살 정도 더 많았어요. 여자보다도. 근데 이 여자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하면. 점점 이제 그 늘려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남자 나이보다도 더 많은 여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그 속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돈 많은 과부든지 뭐든 돈 벌고 결혼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성비가 깨진 것의 어떤 결과죠, 지금은. 밀려서 이제,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더 이렇게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 건수를 보면은, 이게 90년부터 이제 2013년까지 건수를 나타내는데, 90년에서부터 90년대는 한 40만 건 1년에 40만 건씩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 건수가 40만 건이면 남녀 합치면 80만 명이 이제 결혼을 한 셈이죠. 그러면 이때 결혼한 사람들은 태어난 때 한 80만 명 정도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합쳐져서 80만 명 안짝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때 80만 명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저출산의 이제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90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제 혼인 건수가 이제 한 40만 건 이상에서 30만 건으로 10만 건 정도 확 이상 줄어들죠. 20만 명이 결혼을 이제 안 하는 게 뭐랄까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저출산으로 이제 인구 혼인 건수가 줄어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30만 건 결혼이라는 건 남자 여자 30만 명씩 해서 짝을 이룬 거니까 60만 명이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결혼한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는 60만 명 정도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어떻습니까? 20만 명이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죠. 혼인에서도 이렇게 저출산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 후에 이제 뭐 대체적으로 지금 한 30만 건을 약간 웃도는 그런 수준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물론 이 혼인 건수 안에는 그냥 초혼뿐만 아니라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혼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초혼만을 이렇게 걸러서 내면은 아마 이보다 더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혼인 건수가. 근데 이제 이제 혼인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 간에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여자 안에 이렇게 결혼한 이제 여자의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가 여자는 90년대에는 20대에 대부분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쭉 떨어지죠. 쭉 떨어져가지고 35만 명 정도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2002년대 초반에는 2002년 3년 이무렵에는 20만 명을 확 떨어져 버렸어요. 여자 결혼 20대 결혼이
확 떨어져 버리고 지금에는 15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여자가 지금 쭉 이렇게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혼이 점점 20대 안 하고 30대, 40대로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20대가 줄어드는 반면에 어디가 여자의 30대가 늘어나죠. 특히 확 줄어드는 게 90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30대 여성의 결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30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의 결혼이 20대에서 30대로 늦어지면 뭐가 문제될까요? 저출산이 가속화되겠죠. 20대 결혼하면 애를 낳는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20대 애를 1명 낳고 2명 낳고 30대에도 1명 낳고 하면 최소한 2명에서 3명 이상을 애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성이 지금 결혼이 20대에서 30대로 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마 그 30대가 비중이 더 높을 거예요, 지금은. 20대보다. 30대로 늘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얘 하나만 그건 안 낳아버리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를 낳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노산이 되니까. 안 낳잖아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출산이 가속화되겠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역시 그 90년대에 그 한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확 줄어버려요. 확 줄어가지고 거의 한 10만 명까지, 10만 명 밑으로까지 떨어져 버려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20대, 이거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합니까? 외환위기 전에는 20대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대에 결혼을 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외환위기 전까지는. 20대에 대학 졸업하거나, 공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졸업해서 또 자기가 결혼할 만큼의 일자리나 생활 능력이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확 깨져버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20대가 지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갈수록 20대는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요. 지금 10만 명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반면에 이제 30대는 결혼이 늘어나는 속도가 20대는 이렇게 확 줄어드는데 30대는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하죠. 여성들 경우도 봐보세요. 20대가 확 줄어드는데 30대 여성의 결혼 숫자는 증가 속도는 완만하죠. 그러면은 이 확 줄어드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저출산을 나타내죠. 저출산 세대가 지금 이제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닥쳐 있는 걸 말하죠. 겹쳐 있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세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또는 남성의 결혼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속도가 빠르죠. 남자의 경우에는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0대가 20대를 앞질러 버렸어요. 결혼 연령대가 30대 넘어가서 이제 결혼을 하는 숫자가 20대 결혼하는 숫자를 앞질러 가지고 지금은 갈수록 격차가 넘어져서 지금 이제 남자는 대부분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가량이 30대에 결혼을 하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20대에 결혼을 하고 있는 걸로. 근데 갈수록 그 줄어들어요. 갈수록 30대.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40대 결혼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40대 결혼도.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경제력이죠. 생활력이죠. 이 생활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남자들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 문제도 겹쳐 있고 생활력 문제도 겹쳐 있고 이중 펀치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이제 그 20대, 30대 남자들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비가 깨져버리고 저출산으로 그다음에 결혼 연령이 이렇게 뒤로 밀리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성비가 깨지면은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에서 성비가 깨져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결혼은 또 못해요. 결혼이 뒤로 밀려지고 못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성범죄가 급증하겠죠. 사회가 흉흉해져요. 성범죄. 예전에는 상상치 못한 그런 성범죄 행위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단지
인구 문제가 어떤 그 성비 문제가 단지 어떤 경제 생산력에만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거기에다가 한국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든 새정년이든 뭐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누구든 정말로 이렇게 도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죠.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니고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에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능에 의한 겁니다. 이렇게 인구 문제, 결혼 문제 같은 것은 본능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 본능이 이렇게 해소가 안 될 때,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도덕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본능이 아니라, 그 이기적인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이 이렇게 과할 때 부끄러움이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부끄러움이나 도덕성이 없어져 버려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버려요. 이한국은 뭐고 간에 내가 오로지 박근혜고 뭐 이한국은 새누리당이고 뭐 새정년이고 내가 오로지 한 자리 해먹겠다라는 욕심이 딱 사로잡혀버리면 부끄러운 거, 도덕성 그런 건 그냥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딴 세상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인구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 그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 시민공방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보시도록 하고 세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